안녕하세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목서윤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비다문화 가정과 비교해서 특별하다거나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 사는 이야기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낯선 타국으로 시집 와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사는 삶은 분명 조금 더 끈끈하고 가족 구성원들을 단단하게 이어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 할까요에서 만나볼 우리의 이웃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 가게가 오밀조밀 모인 곳. 오늘의 주인공 주연 씨의 미용실도 이곳에 있습니다. 주연 씨의 꿈이 담긴 공간으로 지금 들어가 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 온 미용사 김유연입니다. 완주군 봉동읍에 자리한 아담한 미용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오늘 학부모 모임이 있어서 예쁘게 네. 해야 되니까 살짝 웨이브. 살짝 예쁘게 해드릴게요. 네. 올해로 4년째 주연 씨의 일과가 시작되는 곳인데요. 짧다면 짧은 경력이지만 사실 주연 씨는 베트남에서부터 미용 일을 해왔습니다. 베트남에서 14살때 미용에 시작했어요. 학교 다니면 돈 많이 들어요. 그러면 뭐 학교도 못 다니니까 직업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 미용 시작 배웠어요. 손끝이 되게 야무너. 진짜. 감사합니다. 재주가 많아서. 아기 때 미용 배우니까 네. 36살 주연 씨. 가정 형편상 울며 겨자 먹기로 어린 나이에 시작한 일이지만 이 일을 할 때만큼은 어느 때보다 즐겁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죠. 하지만 간혹 당황스러운 순간도 있다는데요. 마음 아플 때 있어요. 손님도 오면 그냥 잘할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머리 먼저 해보고 판단하면 좋는데 어떤 분들 와서 그냥 머리 자신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게 보라색이 그림 이쁘게 나오나? 다른 색깔 올려야지. 흰색 아니면 다른 색깔 올려요. 맞추고. 이 색깔 좋아요, 언니? 네인 전체 안 바르시고 한두 개만 발라도 이뻐요. 주연 씨는 수년간의 경험으로 손님에게 어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빠르게 알아챕니다. 베트남에서 어린 시절부터 활동한 경험이 큰 재산이 됐죠. 베트남에서 머리만 자르는 거 아니고 얼굴 마사지, 눈썹 연장, 손톱, 팔톱 그거 다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해요. 때론 일이 고되지만 만족하는 고객들의 모습에 큰 힘을 얻는 주인공. 네일을 한번 받아봤는데 완전히 제가 인기 짱이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학부모 모임에 가면 제가 좀 스타가 되지 않을까요? 역시 온 보람이 있어요. 남편 남석 씨의 애정 공세로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 두 딸을 낳고 미용 일을 쉴 때도 머릿속은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죠. 지나가다가 다 미용실이에요. 근데 미용실이 그냥 지나는 거 할 수 없어요. 항상 거기 졌다 봐. 내가 나중에 해야겠다 그 마음을 먹었어요. 점심시간 미용실 바로 옆 베트남 음식점에 가는 주연 씨. 아하, 국수 하나 주세요. 손님 커피 하나 시켰어. 베트남 커피 한 잔 좀 배달해줘. 사장님은 물론이고 식사 중인 손님과도 꽤 가까운 사이 같죠? 우리 엄마, 친정 엄마예요. 바쁘대 그냥 그 옆에 언니 와서 언니 집에서 밥 먹어요. 자매가 나란히 붙어서 장사를 하는데요.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늘 언니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해결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 사람들 많이 안 나와요. 언니가 주로 배달 많이 해요. 사람도 주문하고 그러면 배달하시고 와서 그냥 배달하러 가요. 하루에 한 끼 고향 음식을 친정 가족과 나누는 이 시간. 단순히 줄인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지친 몸을 쉬고 마음을 위로받는 시간이죠. 언니 오늘 손님 많았어요? 매단 주문 많아. 매단. 타국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두 딸을 돕기 위해 주연 씨의 친정엄마도 몇 년 전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음식이 아직은 성에 차지 않나 봐요. nấu giỏi hơn mẹ không? 엄마 더 맛있어. 웃겨. 딸내미 잘한다고 해야지. 엄마만 잘한다고 딸내미 왜 엄마보다 못해? 엄마 요리 더 맛있어요? 맞아요. 우리 엄마니까.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을 수 있는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 언니 정인 씨도 든든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의 식사를 모두 챙긴 뒤 뒤늦게 점심 식사를 시작하는 언니 정인 씨. 서로 챙기는 정많은 가족이지만 계산할 것은 누구보다 확실하게 합니다. 다 계산 제대로 해요. 공짜 안 먹어요. 계산해야 돼요. 우리 계산 다 해요. 뭐는 주고 주는데 주고 돈 받았는데 받아요. 공짜 없어요. 우리 엄마가 다 알아서 관리해. 나 돈이 잘 몰라. 우리 엄마가 서기요, 서기. Thấy con nó làm thì mình cũng vui, nó có công ăn chuyện làm, buôn bán được cũng mừng cho nó. Có thu nhập được đồng ra đồng vô lo cho cuộc sống gia đình cho con cái nó mình cũng mừng. 이곳은 어디인가요? 미용실에 있어야 할 주현 씨가 비닐하우스에는 무슨 일이죠? 우리 아시안 채소 농장이에요. 자주 오세요. 한국 분들 많이 알 거예요. 베트남 호박. 여기 여주 아직 지금 무중하고 있어요. 결혼 직후부터 지금까지 힘든 상황에서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농사일. 농사일이 힘든 걸 알기에 남편의 반대가 심했는데요. 낯선 땅에서도 쑥쑥 자라는 고향 채소들을 보며 주현 씨 역시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문한 것만 그냥 따서 거기가 택배로 보내요. 그러면 막는 분들이 신진하고 닦아 주잖아요. 또 재주문도 하고. 미용실 출근 전 이른 아침에 한 번, 그리고 퇴근 전에 한 번, 하루 2번씩 살피며 정성으로 키워낸 채소들인데요. 택배를 이용해 전국으로 보내지죠. 처음에 베트남 채소 그냥 먹고 싶어서 직접 농사 지어서 그거 먹었어요. 그랬더니 양이 많으니까 그때 팔기 시작해요. 근데 돈이 조금씩 모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작은 텃밭으로 시작했던 베트남 채소 농사는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어느새 하우스 4동이 됐는데요. 혼자서 해오던 일은 가족들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어성 좋은데 베트남 어성 좋아요. 무리가 어느 정도 커면 팔아요. 무조건으로 팔아요. 지우와 초원이 두 딸이 엄마를 돕는데요.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듯 제대로 자리를 잡고 앉았네요.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 재밌는 일이요. 초원이 용돈도 올려주겠네. 이네 자야니까. 이 자야만 용돈 올려줘야지. 그럼 나 10만 원으로 올려줘. 10만 원은 이거 팔아라. 지우야, 너 알바비 나중에 이거 팔아. 무조건 팔아서 줄게. 한참 놀기 좋아할 나이. 하지만 두 딸은 항상 바쁜 엄마를 돕습니다. 엄마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죠. 우리 엄마는 젊고 멋있는 사람이다. 두 딸의 든든한 응원도 있지만 아마 엄마가 없었다면 이렇게 농사일을 키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크죠. 베트남에서 엄마 지금 60 넘었잖아요. 이 나이대 일 안 해요. 다들 일 안 해요. 그래 여기 와서 고생하네. Mày hiếm thứ rồi, na ca chi? Toàn hiếm thứ rồi, na mà ôm mày giờ phô vô. Ca chi khà. 한산해진 미용실. 주현 씨가 미지근한 물을 받습니다. 엄마 팔 관리해 주려고. 오늘 밤의 특별 손님은 엄마. 하루 종일 고단했을 엄마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고생 많았잖아. 미안하면서도 싫지 않은 엄마. 조용히 딸에게 발을 맡깁니다.
힘들대 엄마 봐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내가 막 그때 좀 화가 나는 엄마 나도 힘들어 그랬더니 말만 그러지 엄마 더 힘들지 엄마 다 해는 거 엄마 다 했는데 때론 티격태격하지만 서로를 의지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깊고 상대를 향한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애틋합니다. 우리 가족들 다른 거 없고 그냥 건강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면 좋겠어요. 큰 공간은 아니지만 미용실에 있는 시간만큼은 어떤 힘든 일도 잊게 합니다. 주연 씨의 일터이자 미래의 꿈. 가족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주연 씨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 고창에는 베트남 아내를 둔 농부 시인이 있습니다. 시인은 등단한 지 16년 만에 자신의 첫 시집을 냈는데요. 오랫동안 시를 쓰지 못했던 시인에게 영감을 준 것은 다름 아닌 그의 베트남 부인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오늘 다 같이 해서 고창의 김명국 시인을 만나봅니다. 전북 고창군 미동마을에 사는 김명국 시인. 아직 추운 날씨인데도 밭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 농사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추운 겨울인데도 작업을 하실 게 있나 봐요. 이게 원래 동계 전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1년에 2번. 겨울에 한 번 하고요. 복분자 순 다음에 새순 올라오고 한 5월, 6월 사이에 그때 한 번 해주고 딱 2번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작업이 첫 번째 작업이 지금 이 작업이에요. 겨울에. 지금 좀 바빠 보이시기는 하지만 예. 선생님 얼마 전 나온 시집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봐야 되잖아요. 예. 네, 그 이야기는 우리 댁으로 가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시를 쓰는 김명국 시인은 2014년 베트남 처갓집 방문이라는 첫 시집을 펴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번째 시집을 세상에 내놓았죠. 보니까 작년에 좀 기분 좋은 일이 많이 있으셨더라고요. 네, 뭐 시집도 나오고 또 상도 받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 배불뚝이 항아리 사내가 사는 우리 동네라는 시집을 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여기 전북 작가회의에서 주관하는 상을 주셨는데요. 네. 제가 작품상을 타게 됐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그 작품상을 수상하게 된 게 이 시집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배불뚝이 항아리 사내가 사는 우리 동네. 그런데 들어보니까 시집을 내기 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글을 쓰지 않으셨다면서요. 시집을 제가 98년도에 등단을 했거든요. 네. 등단 이후에 한 3년 정도는 제가 글을 못 썼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은 글이 크게 제 살아가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경제적인 면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제가 어떤 생활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방황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글을 다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아내분 덕분이라고요? 뒤늦게 이제 국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베트남에 가서 그때 이제 가게 될 경우에 뭐 노트 한 권 준비해가지고 갔었고 거기 베트남 가면 특별하게 할 일이 없으니까 뭐 가져간 노트에다가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고 낙서도 하면서 생각나는 거 적고 그랬던 게 좀 차곡차곡 모아져가지고 시집을 한 권 내게 됐습니다. 그게 베트남 처갓집 방문이라는 시입니다. 시집입니다. 예. 네네. 그러면 이걸 막상 이제 손에 딱 얻게 됐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등단 후에 한 2, 3년 지나서 첫 시집을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주변에서. 그런데
저는 16년 만에 이 시집을 내게 됐어요. 나름대로는 굉장히 공을 들인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저 주변에서 어떻게 평가가 났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등단하신 지 16년이라는 시간 만에 이 시집이 나올 수 있었던 건 그 베트남 생활 또 아내분이 있었기 때문이니까 굉장히 고마워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언어도 다르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못 알아듣고 뭐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사위가 시를 쓰는 사람이다. 뭐 집에서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하지만 시를 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에 약간 다르게 본다고 할까요? 특이하게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이국적인 풍경과 낯선 문화, 생소한 처갓집 식구들을 글로 쓰면서 그들을 이해하게 된 김명국 시인. 그는 결혼 후 시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눌려서 떡이 된 오리온 초코파이 정. 깜짝 밀림에서 튀어나온 뱀처럼 날은 징글징글 더운데 무슨 이따위로 생겨먹은 선풍기도 다 있나 싶은 중고 선풍기도 받고 썩을 대로 다 썩어 빠져서 무슨 이런 오토바이가 다 있나 싶은 털털거리며 비포장길을 달릴 수 있다는 게 볼수록 신기하고 기가 막히기만 한 오토바이도 봤는데 무슨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은 처갓집에서 찌는 듯한 더위 비자까지 받고 가서 연 이발관에서 머리도 한번 깎고 한 달을 살다 왔다 죽는 줄 알았다. 김명국 시인은 결혼 뒤 국제 결혼과 다문화 과정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시에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다문화 가정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다문화 가족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일반 가정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다문화 가족이 농사도 지으신 분도 있고 뭐 도시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도 계신데 하시는 일들이 다 잘 되고 그다음에 애들이 건강하고 가정이 잘 화합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이제 첫 번째 시집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시집도 내시고 작년에는 뭐 작품상도 받으시고 좋은 일이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어떤 글을 쓰고 싶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낭만주의자보다는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냥 음풍농어라는 그런 게 아니라요. 농촌 현실을 갖다가 반영하고 드러내고 하는 그런 거를 제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농촌과 관련한 그리고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글도 볼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완숙 토마토를 기르고 있는 완주 삼내읍의 비닐하우스. 전자 감지기가 내부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내 온도가 최적치보다 높아지자 자동으로 햇빛을 가려주는 장치가 작동하면서 시원해집니다. 토마토 잎의 광합성을 촉진하기 위해 주입하는 이산화탄소. 고무 배관을 타고 뿌리로 들어갑니다. 이 역시 적절한 농도만큼 공급량이 저절로 조절되고 있습니다. 농부는 설정된 기준대로 농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농촌진흥청이 2020년에 출시한 자동화 시스템 최적 환경 안내 서비스 덕분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생산량이 최대 13.7% 증가했고 매출액은 10에이커당 1,500만 원 늘었습니다. 와이파이만 되면 세계 어느 지역을 가도 원격으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월등한 수입을 창출하는 것을 보고 충남 논산의 딸기 농장 역시 인공지능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력을 아낄 수 있게 된 건 물론 단순한 느낌이나 부정확한 관측에 의존했던 과거보다 생산량이 48.3%나 높아졌습니다. 생산량을 늘리고 노동력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동화 농장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업의 이제 고령화라든지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해서 스마트팜의 이 환경 설정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 이제 생산량도 늘릴 수 있고 수익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만 자동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이 만만찮아 보편화까지 장기간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고창군이 읍성이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한국의 읍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공동 추진합니다. 고창군은 고창읍성과 무장현 관아와 읍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전남 순천시 등과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고 학술대회를 열어 등재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고창군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만큼 지정이 성사되면 문화 콘텐츠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시내권 순환형 버스 2대를 확보하고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동부와 서부 권역을 오가는 저상형 시내버스는 오전 7시부터 시작해 하루 총 18차례를 운행하는데 그동안 택시를 이용하거나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다소 덜어질 전망입니다. 남원시가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목욕비를 지원합니다. 남원시는 올해부터 목욕권을 12장으로 늘려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이용과 미용이 가능한 복합권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목욕비 지원 사업은 관내 14개 목욕장 업소와 협약을 맺고 추진합니다. 순창군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됐습니다. 순창군은 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평생학습 홈페이지 개설과 평생교육사 채용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내년에는 평생학습관을 조성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이주 여성으로 이뤄진 가족을 떠올리는데요. 만약에 아내가 본국에 살고 있고 한국에 남편과 자녀가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다문화 가족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에서 제외됐는데요. 앞으로는 다문화 가정의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도 다문화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문화 인구 110만 시대, 이들을 좀 더 포용적으로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